대략적으로 한 3천 정도로 잡으면은 주가는 한 45,000원 정도가 나옵니다. 안녕하세요, 중수주입니다.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뷰억스라는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뷰억스라는 기업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좀 많이 해가지고 현재 수익률이 한 41%까지 와 있는데, 제가 이것을 어떤 아이디어로 좀 매수를 했는지, 그리고 뭐 절대적인 방법은 없겠지만 최대한 잃지 않는 그런 매매법은 없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담은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거는 제가 이제 원노트에 종목 노트를 만들어서 이제 정리를 하는 원노트고요. 이렇게 이제 제목을 두고 이제 투자 아이디어라든가 제가 그 이제 매일같이 어떤 차트의 변화라든가 의미 있는 그런 변화들이 있을 때 차트를 캡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실적 발표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캡처를 하는 노트여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종목 관리를 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요. 최근에 엔비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뷰억스의 그 TDI 산업용 카메라의 가치가 좀 높아지고 있고, 특히 최근에 삼성의 그 디스플레이 QD OLED 투자 때문에 이 OLED 향으로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EPS와 PER 동반 상승 효과로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1월 3일 기준으로 현재 수익률 한 41% 정도 나 있고, 오늘도 한 3% 가까이 좀 상승을 했어요. 오늘도 사실 3% 지수가 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% 가까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비중이 한 30% 정도는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. 매도를 한 이유는 이제 전고점에 거의 다 왔죠. 3만 한 6천 원 정도가 전고점인데, 이 전고점에서는 약간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매도를 했고, 하지만 이게 지금 여기 36,000원에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, 여기서 좀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5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단기주 한 26일부터 엄청나게 좀 많이 올랐어요. 한 20% 넘게 올라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3분할로 매수를 좀 했는데, 좀 매수를 하고 지금 한 달 반 정도 기간 만에 좀 41% 수익이어가지고 현재는 좀 단기 과열 구간으로 좀 비중 조절을 약간 했습니다.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기업 분석을 먼저 하고 차트 공부를 해서 언제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될지 이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저는 이제 처음에 기업을 분석을 할 때 뭐 다른데 뭐 특별한 그런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네이버 증권에서 기업 개요를 먼저 봐요. 그래서 이 회사는 디지털 방사선 촬영기 그리고 디지털 투시기 조형 촬영 장치 등을 위한 영상 솔루션을 설계 개발 생산을 하는 기업이다.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를 만들어 가지고 의료용에서도 그 제품을 공급을 하고 산업용 쪽으로도 어떤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그런 쪽을 만들 때 카메라가 또 필요한가 봐요. 그런 카메라에 쓰이는 산업용 카메라의 어떤 시장 점유율 25%를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은 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기업을 봤을 때가 11월 8일이었는데 그 당시의 차트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.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주가가 거의 한 3배 이상 좀 올랐는데, 그동안 이제 계속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죠. 그래서 그 당시 주가는 24,000원에서 굉장히 좀 바닥을 기고 있었던 상황이었고, 당시 차트만 보면 이건 뭐 절대 매수를 할 자리는 아니죠. 이평선들도 다 이제 역배열 상태이고 매물대도 위에 있기 때문에 절대 차트상 봤을 때는 절대 매수를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자리였는데, 그 당시에 이제 실적이랑 이런 거를 좀 봤어요. 근데 2분기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이 57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가지고 30%나 좀 증가를 했죠. 그리고 3분기도 실적이 좀 나쁘지 않았어요. 실적이 2분기는 작년보다 훨씬 좋았고 3분기도 이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라는 의문이 처음에 들었습니다. 이 종목을 봤을 때. 그리고 EPS를 봤을 때도 매출도 그렇게 크게 이제 줄지 않고 한 1,000억 원 정도로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, 영업이익도 크게 뭐 적자를 기록하거나 그런 기업도 아니었어요. 근데 이제 계속 많이 하락을 했고 EPS도 2,600에서 한 1,900대로 떨어지다가 2019년 한 2,500으로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죠.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
PER이 한 15에서 한 20 정도로 받았던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PER이 10 이하로 또 심지어 9점대로 떨어졌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저평가를 받고 있구나. 보시면은 2017년까지만 해도 뭐 19, 20 정도의 PER을 받다가 이게 계속 떨어집니다. 14, 13 그리고 2019년에는 9까지 떨어지는 엄청난 저평가 구간으로 떨어졌는데 이 기업의 실적을 보거나 어떤 기업 분석을 해봐도 특별히 떨어질 만한 원인은 없었어요. 굳이 떨어질 만한 이유를 찾는다면은 이 기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용과 의료용 카메라를 제공을 하는데 사실 이 기업이 그 OLED 쪽으로 원래 매출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업이었습니다. 2017년에 뷰옥스가 OLED 투자 때문에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고 기대감이 있었던 기업이었어요. 근데 지금 원래 예상 컨센대로는 2017년이 지금 1,400억, 1,600억, 1,800억으로 증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실제 실적을 보면은 1,300억에서 딱 멈췄죠. 그래서 저는 딱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매출이 더 이상 원래 기대만큼 이제 1,500, 1,600, 1,700까지 증가를 해야 되는데 기대만큼 매출이 증가를 하지 않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실망감으로 매출 주가가 지금 빠지는 거다.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그 어떤 기대감의 상실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 당시 2017년의 목표가가 85,000원 정도로 EPS는 한 24 정도로 줬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24,000원 구간에서는 절대 더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분할 매수를 3번 시작을 했고 상당히 매수를 하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급등을 좀 한 번 했어요. 매수를 하자마자 17%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을 받을 때도 팔지 않았습니다.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21선을 이제 깼기 때문에 뭐 매도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됐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투자를 했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게 OLED 쪽으로 매출이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PER이 10도 되지 않는 엄청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제 추가 매수를 할 때지 매도할 때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홀딩을 했었고 결국에는 오늘 이제 3%까지 오르면서 전고점 그러니까 36,000원까지 이제 오면서 수익은 41% 정도 구간이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. 이제 사람마다 매매법 그 매도랑 매수의 원칙이 다르겠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전고점 부분에서는 약간 좀 차익 실현을 좀 해요. 비중은 이제 다 팔지는 않고 한 50%는 항상 남겨두고 그리고 나머지 50%를 좀 분할적으로 매도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한 20% 정도, 30% 정도 분할적으로 매도를 했고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오르게 된다면은 또 그 비중에서 또 한 추가적으로 20% 정도 매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. 그치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을 투자했던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전혀 이제 변하지 않았고 아직 실적이 나오거나 어떤 주가가 피크를 칠 만한 그런 사인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다 매도를 하는 것은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도 생각을 해요. 그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.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래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사실상 EPS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. 근데 2000원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2019년에는 실적이 이제 잘 나와서 EPS가 2,500 이상 되었죠. 근데 주가는 31,000원에서 오히려 24,000원까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한 원인은 EPS 때문이 아니라 특별한 성장 모멘텀이 없어서 그리고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하니까 PER의 하락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최근에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이 되고 삼성발 캐펙스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이게 그 예전에는 10 이하로 봤던 PER이 예전의 PER 그러니까 뭐 한 15에서 한 20 정도 받았던 PER로 다시 리밸류에이팅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하는 것이고 EPS도 당연히 매출이 많이 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EPS도 동반 상승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EPS도 상승을 하고 PER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좀 오르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기업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기업을 지금 매수를 해라, 매도를 해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어떤 관점으로 기업을 분석을 했고 어떤 관점으로 차트를 바라봤는지
그런 이제 시각을 한번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. 저도 이렇게 기업을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하면서 이런 비슷한 기업이 다시 나타날 때 조금 더 이제 과감하게 매수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제 투자자라면은 앞으로 언제 팔아야 될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부분 매도를 했고, 이제 주가는 피크가 실적이 나오면서부터 피크를 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. 최소 올해 2분기, 3분기 정도에 실적이 이제 점차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주가도 같이 좀 따라서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PER을 좀 보수적으로 15 정도로 잡고 2020년 EPS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한 3천 정도로 잡으면은 주가는 한 4만 5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. 그러면 지금 이제 3만 4천 원이니까 4만 5천 원 구간이면은 그 두 번째 정고점 정도가 되겠네요. 이 4만 5천 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를 잡고, 근데 중요한 건 아무튼 EPS가 저는 이제 3천으로 잡았지만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는 사실이에요. 그래서 이거 이제 대략적인 추정치고, 이 EPS를 몇으로 잡아야 될지는 앞으로 이제 분기 실적들을 보면서 조정을 해 나가야겠죠. 저의 개인적인 그런 매매 스타일과 그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